자, 3월 4일 생방송입니다. 제가 공지한 거와 같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생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방송하여 브라질 뉴스와 현지 소식 뭐 이런 상식을 제가 알리고요. 이런 것을 모두 모아서 일주일에는 이제 이런 것 중에서 이제 주요 내용들을 또 캡처해서 제가 또 따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브라질 소식을 이 뉴스를 그러니까 중요 소식을 전하는 거 그런 기능을 하는 것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상식적으로 브라질에서 있는 뭐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먹거리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게 있었는데 이런 것을 좀 하나로 좀 묶어서 이 정리가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런 주요 내용을 좀 제가 만드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런 것을 좀 모아서 하나로 편집해서 뭐 이렇게 통합본으로 만든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걸 토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공유를 하고 또 이제 채팅뿐만 아니라 뭐 이메일이나 뭐 메신저나 뭐 페이스북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에게 이제 하시는 질문들이 있으면 이런 것을 좀 모아서 여러분에게 이제 주요적으로 이제 선택적으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번 주 이제 시작하는 이제 브라질 뉴스를 몇 가지 먼저 앞에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목요일 저녁이죠. 어제 저녁에만 해도 제가 이것을 좀 정리하느라 그러니까 일주일간 고민합니다.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전화드릴까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제가 찾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저한테 이제 연락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또 이런 뉴스가 뭐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금요일 아침인데 목요일 저녁에는 진짜 밤 늦게 1시까지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고민한다는 것보다 자료를 찾아서 정리하다 보니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어찌됐건 오늘 뉴스를 좀 제가 간략히 한번 좀 더 설명을 하자면요. 자, 지금 이제 드디어 달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브라질 이제 한일 소식을 하면요. 재외 선거가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금요일이지만 이번 월요일까지 이제 다 마감하였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이제 재외 선거가 지금 마감이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얘기해야 되는 게 전체 유권자 중 투표율이 5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1천여 명이 지금 참여를 해서 1,555명이 투표를 했는데요. 1,098명이 지금 투표를 했는데요. 전체 국외 부재자 또 재외 선거인인 다 포함해서 한 2,025명이 등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요번에 새로 하신 분도 있지만 기존에 하셨던 분도 계셨는데 이런 분들은 와서 투표만 하시면 되는데 55%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밖에 지금 투표를 안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참 많이 좀 힘이 빠지는 게 작년 말부터 투표합시다 라고 이제 작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 특별하게 뭐 제가 플랜카드 걸고 밖에 나가서 소리 지르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사람들한테 가서 투표합시다. 등록을 합시다. 그리고 투표합시다 라고 했는데 등록도 많이 안 하셨고 또 투표도 많이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뭐 관심이 없다. 우리 몇 분은 우리 한인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국내에서 일어난 일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그런 거보다 저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인의 숫자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몇만 명 정도 된다면 당연히 많이 투표를 하겠지만 그만큼 없으시고요. 또 이게 여기서 태어난 1세나 1.5, 뭐 2세 같은 경우 2세 같은 경우에도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 그럼 그걸 등록해도 되는데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것을 홍보를 못한 문제라기보다 뭐 아니면 관심이 없다라는 것보다 우리 한인 사회가 많이 숫자가 적다라는 것을 이번에 인지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찌됐건 요번에 20대 선거는 전 세계에서 지금 22만 6천 명이 지금 등록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71% 정도가 투표를 했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꽤 높게 지금 투표를 한 겁니다. 예, 다니엘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꼭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또 이어가면요. 3.1절 운동이 또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3.1절 이제 행사가 3월 1일 날 상파울루에서 한 103주년을 기념하여 지금 뭐 이 한인 사회에 있는 각 단체장들이 다 모여서 이제 3.1절 하고 저도 갔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오래 있지 못하니까 앞에서 일부 행사하고 나왔는데 왜냐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제 안타깝게 나왔는데요.
그래도 이제 3.1절에 우리 저 독립운동 유공 후손들이 브라질에 계시고요. 그분들도 같이 오시고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 코비드로 인해요. 많이 사람들이 참석 못하는 것도 있지만 젊은이들이 많이 없습니다. 한 20대, 30대는 이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정도로, 이제 뭐 기자들은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는 참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 3년 전에 제대로 좀 어느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그냥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가서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는 범민족 모두에게 자유와 자율의지를 가질 도록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의미 있는 운동인데,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우리 한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3.1절 운동도 기념식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한인 소식은요, 제가 직접 만든 것도 있지만, 우리 한인들에 보면은 이제 브라질 이제 한인 투데이닷컴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인 투데이닷컴이라는 거 찾아보시면 이렇게 포털이 있으니까, 이 포털에 가보시면 브라질 소식을, 만약에 우리 한인들의 소식을 들으시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들어가시면 이곳에서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이 카니발이 원래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런 이게 사람들 많이 몰리는 축제를 벌이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취소된 카니발이 이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불법으로 기습적으로 공연을 기획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류데자네이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여서 사람들이 블록고라고 합니다. 블록고라고 하는 게 퍼레이드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인데, 몰려서 안 움직이면 퍼레이드 아니지 않냐, 퍼레이드 하지 말, 그러니까 행렬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모여서 그냥 길을 막아놓고 거기서 이렇게 음악 틀어놓고 술 먹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이게 꼭 류데자네이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난 이런 축제입니다.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요, 잠시만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코비드는 어제 보고된 게 지금 27,000명이 지금 보고됐고요. 그 확진자가. 그리고 사망자도 332명으로 확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거로만 봤을 때 이거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느냐. 근데 그 사실 이런 요즘같이 이렇게 지금 아직 뭐 카니발 이렇게 휴가 기간입니다. 그럴 때께는 집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제가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믿으면 안 되는 건데, 어찌됐건 굉장히 지금 안정세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같은 코비드로 뭐 확진자와 뭐 이런 사람들의 이런 사망률이 줄어들자, 리우데자네이루 주에서는 어제 발표한 게, 리우데자네이루 주에 있는 각 시에서는 알아서 임의적으로 이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앨 수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제적으로 리우데자네이루 주에서 모두 마스크 쓰지 마 이런 게 아니라 각자 주정부 시정부에서 알아서 하라라고 해서 어제 발표됐고요. 근데 리우데자네이루뿐만 아니라 또 뭐 산타카타리나 주도 그렇고, 또 이제 벨로리존체라고 미나제라스라고 하는 또 주에 있는 데서도, 거기서도 꼭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 부빠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빠님, 반갑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지금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하나 둘 줄어들고 있고요. 가장 인구가 많고 큰 이 상파울루 같은 경우에도 아마 오늘이나 아마 다음 주쯤에 이 주정부가 이제 아마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쓰지 마라.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제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데, 저도 뭐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 쓰는 것도 있지만, 그냥 쓰는 것도 형식적으로 쓰고 그냥 하나 가지고 며칠 쓰고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할 때 뭐 이런 건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어디 뭐 엘리베이터 탄다라든가 할 때는 저는 분명히 이제 마스크를 쓰겠죠. 아직까지도 계속 이런 전파력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브라질에서는 이제 조만간 마스크를 이제 다 벗을 것이고요. 지금 3월 초지만 이제 3월 중반, 이제 후반 되면은 이제 드디어 가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을하고 겨울의 기간에 항상 이제 호흡기 질환이 이런 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2년간 경험해 보면은 그러니까 북미나 뭐 한국이나 뭐 유럽 이런 걸 보면은 확진자가 겨울철 되면은 확 늘어나는 게, 뭐 당연히 추우니까 집안의 생동 활동이 많다 보니까, 또 호흡기 질환 향상 질병이 높다 보니까 그런 게 아마 브라질에서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부빠님, 예, 정규 생방송에 대해서 정말 기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날 아침 이 시간에 하는 건데요. 어제 이제 발표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거는 한 몇 달, 한 달도 안 돼서 이 시간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는
저한테는 좋았는데 제가 이제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이게 겹치게 되면서 금요일날 이렇게 그러니까 목요일날 하루 종일 준비하고 금요일날 방송하면은 제가 좀 탈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러니까 한 화요일날쯤이나 수요일날로 바꾸는 거로 제가 지금 다시 고민 중에 있는데, 이것은 뭐 미리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브라질의 마스크 의무화가 지금 이제 철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좋은 것은 이제 브라질의 이제 무역 흑자가 올해 2월 달에 있던 무역 흑자가 5년간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역 흑자가 2월 달만입니다. 한 달 동안 지금 한 40억 불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뜯어보면은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달에 220억 불을 수출을 하고요. 수출은 이제 180억 정도만 했다고 하니까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1989년 이후에 가장 큰 이제 무역 흑자, 그러니까 월입니다. 월, 연이 아니라. 그래서 많이 나게 되는데, 이게 뭐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좀 뭐 무역 대란도 있고요, 물류 대란, 또 이런 뭐 환율 전쟁으로 인하여 이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이게 좀 착시로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브라질 잘 되네, 돈 버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어찌됐건 파는 것 중에 보면요, 그냥 뭐 보리, 또 커피, 또 콩, 이런 걸 많이 수출하고요, 철강, 구리, 또 석유, 원유, 이런 거를 많이 수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출 많이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브라질을 활성화되어서 많이 만들어서 내가 거기서 무엇인가 만들어 수출한다, 옷을 만든다, 뭐 의약을 만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브라질은 수출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1차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일반인들이 제가 콩을 만들어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뭐냐면 비즈니스맨이니까 여기 와서 거점을 만들어서 뭘 파겠다, 이런 것은 거의 없고요. 그냥 이렇게 큰 기업들이 이제 하는 사업인 뿐이고요. 어찌됐건 무역 흑자가 났다는 건 좋은 건데, 사실 1월 때는 무역 적자가 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연간을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건 조금 전에 나온 뉴스라 저도 잘 읽어보질 못했는데 앞에 이제 타이틀만 봤는데요. 2020년에 이제 국민 총생산이 이제 뭐 당연히 마이너스였다가 2021년도에는 4.6%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박수 쳐야죠. 예. 4.6% 경제 성장을 이뤘으니까. 그래서 괜찮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렇죠. 2020년에 너무나 경제 성장이, 그러니까 경제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일정 부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다시 이제 살린 것뿐이지, 이게 무엇인가 뭐 잘 돼서 경쟁에 성장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경제 성장, 경제 이런 지표를 보면은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2년, 3년 동안 지출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한 3년 정도 지나게 되면요, 3년, 4년? 3년, 4년 동안 같은 옷을 입고 외식도 못하고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옷 같은 것도 다 해지게 되고, 뭐, 기기도 다 고장나게 되고, 그러면은 그것을 다시 소비하기 위해서 돈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과 같이 이 브라질 경제가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다가 어느 정도 하다 코비드로 크게 당해서 소비가 안 하고 있다가, 뭐 다 아시겠지만 자동차도 뭐 특히 작년 같은 경우도 뭐 대란이 일어난 게 뭐 마이크로칩이 없다 보니까 생산이 뭐 못한 것과 같이, 또한 소비가 줄어들다 보니 신차를 덜 만들다 보니 중고차 가격이 확 오른 거야. 그러니까 제 중고차도 어제 팔려고 한번 알아봤는데, 코비드 사태가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2년 전과 비교해서 제 중고차 가격이 매년 이제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더 올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이거 중고 가격이 더 오르다니? 그러니까 그만큼 중고차 가격이 더 활성화된 게, 신차를 못 사니까 중고차로 수요가 몰리게 되면서 가격이 올라.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지금 경제 성장이 4.6% 했다고 해서 탄탄대로 계속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소비를 못했던 것을 소비하고 하다 보니 경제가 올라갔던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긍정적으로 보고, 이 부분의 하나가 이제 재무장관, 이제 파울로 게지스 이분이 뭐 제가 보기에도 이 살림도 잘 했다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이 또 묻는 게, 예, 브라질 담배값이 궁금합니다. 담배값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찾아볼게요. 프레스 네, 시가호. 담배를 제가 안 파니까 7점,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10일 헤아리면 얼마야? 10일 한 2불? 2불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2불 정도 되는 겁니다. 예. 왜냐면 저게
지금 담배를 안 피니까 담배를 안 피니까 지금 이게 한 2불이 안 될 겁니다. 예, 지금 이 정도 되는데 2불? 2불도 안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예, 이 정도 되는 겁니다. 담배를 안 피다 보니까 가격을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비싼 거 말보로 기준으로 본 겁니다. 또 다른 또 상표는 또 되게 싼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 저 로컬리즘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이어서 좀 브라질 이야기를 또 계속 이어가면요. 왜냐면 오늘 지금 벌써 지금 한 18분 했는데요. 이 마지막 끝에 두 가지가 브라질 음식과 또 이제 브라질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좀 1시간이 조금 넘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좀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걸 이어오면은 일단 브라질 경제가 좀 드디어 이제 경제 성장을 다시 또 회복하기 위한 단계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 환율이 지금 5.03으로 어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 22일에 4.96으로 내려간 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 이게 브라질 경제가 어떻게 영향을 줄지,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따라서 이거 올라갈 텐데요. 뭐 한때 뭐 6% 이상 6해알, 그러니까 1불당 6해알 이상 올라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5로 들어간다는 거는 그것도 뭐 좋게 좀 평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물가 상승은 지난달에는 0.54% 올랐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 12개월을 보게 되면 이제 10%대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대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제가 안정대로 올라갔다는 거죠. 뭐 일부 품목은 뭐 50% 이상 오르는 것도 있으니까. 어쨌건 브라질 물가도 이제 장난 아니고 오르고요. 예, 그리고 또 예, 괜한 질문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런 질문 계속 올려주세요. 제가 옆에 화면을 하나 더 열어서 제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브라질 관련된 질문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한 번씩 볼 때마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아까 뭐 중고 자동차 가격이 2년 동안 계속 상승한 거와 같이 물가 상승도 계속 있으면서 이게 요번 달 제가 어제 찾은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이자가 계속 오르고 있느냐? 예, 계속 오르고 있고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를 연체했을 때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봤을 때 이제 어제 찾다 보니까 나온 건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이 도표는요, 월 이자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연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마, 세피, 에세라고 하는 곳에서 발급한 이자를 보게 되면 월 0.63%를 내고 연 7.78을 연체비로 내게 되는데, 이게 제일 낮은 거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게 어디서 어떻게 발급되는 카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낮고요. 이게 쭉 올라가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월 이자가 13%, 14%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레딧 신용카드를 쓰다가 이거에 대해서 이런 연체를 하게 되면은 월 14%, 15% 이상의 연체율을 내고, 이게 또 1년으로 가게 되면은 300%, 400% 되는 연체 이자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불을 썼다, 10만원 썼다, 크레딧 카드로. 근데 그걸 신용카드를 못 냈다. 그럼 1년 있다 보면 그게 42만원이 되는 그런 기적적인 그런 이자가 있고요.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런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는 월 21%, 연 915%, 그러니까 10만원어치 내가 크레딧 카드를 쓰고 연체를 하게 되면 1년 있다가 91만원 내는 이런 기적적인 이자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브라질에서 이게 은행 돈을 쓰지 마라. 그리고 또 돈을 함부로 빌리지 마라. 그리고 웬만한 이자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할부로 뭐죠? 주택 뭐 30년 저거 상환을 산다 보면 12%연 12% 이상의 이자가 붙는 게 10% 정도 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브라질에서는 돈을 쓰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오고요. 브라질의 글로벌 기업은 뭐가 있어요? 없죠? 산업 중심이 다 뭐 석유, 또 뭐라 그래야 될까, 철강, 그런 거죠. 글로벌 기업이 없다라는 게 지금 브라질 상황이고요. 뭐 자동차를 만드나, 또 있죠. 글로벌 기업 하나 있다. 브라질 석유공사도 있고요. 뭐 발리라고 하는 이제 철강 뭐 회사도, 철강이 아니죠. 이런 광산 회사도 있지만, 엠브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중대형 이제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만큼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브라질에 대해서 이제 큰 이런 기업들은 이제 없다라는 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좀 고리대금을 지금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율, 물가 상승률을 보면 이게 2020년 기준으로 나온 것을 어제 저녁에 12시쯤에 제가 이렇게 봐서
사실 그 번역을 해야 되는데 힘들어서 제가 그냥 화면만 보여드리면요. 보통 2020년에 중앙은행에서 발표한 일반적인 평균 이제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쉐이키 SPSR은 한국에 치면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에서 내가 얼마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뭐 정해진 금액이 있겠지만 이 사람 마이너스 만약 5천만 원 쓸 수 있다. 그러면 연 그거에 대해서 이자를 보면은 연 평균적인 연입니다. 318%. 그리고 이런 신용카드 연체율이 보통 이거 평균입니다. 300%. 그리고 또 그냥 일반적으로 개인으로 이제 그 회사 은행에서 돈을 빌릴 경우는 119%.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자동차를 이제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되면 연 12%. 그리고 이제 뭐 주택을 담보로 하게 되면 9.9%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그런 이자율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함부로 빌려도 안 되고요. 은행에서 돈 빌려준다고 써도 안 되고요. 반대로 그럼 이걸 해보게 되면 뭐 돈을 썼으니까 그럼 그럼 내가 그럼 100원 넣으면 이자도 엄청 주겠다. 아니죠. 이게 월 한 1%의 이자를 준다. 그 연 12% 정도의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이런 이자를 준다. 괜히 그럼 누구나 다 그렇게 안 줍니다. 안 주고요. 그런 상품이 있기도 한데 거기에서 물가 상승을 또 제외되고 그러니까 12%다. 연 12%의 이자를 준다고 돈을 넣어놨는데 그 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10%였다. 그 12%에서 10%를 빼고 거기서 또 세금 떼고 수수료 떼고 그러면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은행 돈을 쓰지 말라와 은행에다 투자하는 게 이게 잘 안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바이나스가 아니고 아바이나스고요. 아바이나스라고 하는 신발 회사가 브라질 기업을 알고 있는데 예, 그게 뭐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것도 원래 사실은 시작한 건 이제 아르헨티나 사람이 만든 이제 기업입니다. 알파르가타스라고 해가지고 아르헨티나에서 먼저 시작한 신발인데 이 브라질에서 만들어서 이제 팔고 있는데 그게 얼만큼 팔아서 얼마만큼 돈이 되냐 이겁니다. 자, 그리고 브라질 또 한 분이 또 질문하신 게요. 비행기로 브라질 입국 시 필요한 없앤다는 소식은 없나요? PCR 검사가 아직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오시려면 누구나 뭐 제가 알기로 다른 나라 다 그렇죠. 비행기 타려면은 뭐 72시간 내에 뭐 PCR 검사를 한 거를 뭐 하겠다 하는데 아직까지 그걸 없앤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필요한데 그래도 브라질은 이 뭐 자가격리 뭐 기간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도 한국보다는 좀 낫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한국은 그냥 분명히 PCR 검사를 했고 도착해서 검사해서 음성인데도 또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것과 같이 굉장히 지금 불편한 그런 소식입니다. 일단 브라질은 이번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무슨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여성 전용 택시 서비스라는 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어느 40살 넘으신 분이 개인 사업을 조그맣게 살고 있었는데 당연히 코비드로 문을 닫았죠. 그래서 요만한 이런 샌드위치를 팔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고 우버라는 것을 만들어서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우버에서 거절한 게 이 사람의 차가 10년 된 차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차가 오래돼서 등록이 안 됐는데 어느 날 주위에서 자기 딸이 어느 뭐 파티를 가는데 데려다 주면서 주위 사람들 나중에 데리고 오고 하는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자들이 그러면 나 어디 병원 간 데 데려다 주세요. 뭘 하다 보니 여성 전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사업이 돼서 별의별 뭐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지금 바람난 뭐 애인을 잡으러 간다. 같이 따라가 주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면 택시나 뭐나 이런 우버나 이런 게 우발적인 사고가 많다 보니까 여자들이 무서워서 여성 전용 택시 운전수나 우버를 되게 선호를 하는데 그 사람들도 무서우니까 내 차에는 무조건 여자만 타라 라고 해서 지금 그런 사업을 했다라는 거에 이게 뉴스가 되는데 이게 재미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또 하나는 알라고아스라고 하는 주에서 주정부에서 모든 검사들에게 의무적으로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이거 허가권을 줬다가 연방대법원에서 그것을 철회시켰습니다. 안 된다. 연방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든지 무기를 소지할 수 없다. 이게 위협을 뭐 당한다라든가 아니면 무슨 누가 암살을 뭐 한다라고 했다라든가 무슨 범죄에 연루를 했다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소지할 수 있는데 일반 사람은 못하게 돼 있고 그 절차를 밟아서 누구나 이렇게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무기를 집에 두고는 있을 수도 있지만 소지하고 다니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까다롭습니다. 브라질에서는 한국보다는 뭐 굉장히 까다롭다 하지만
어쨌든 왜 그렇게 되면 이제 무기를 많이 못 쓰게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강도들은 그런 거 없이 다 들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검사들도 다 들고 다닌다고 하는데 대법원에서 안 돼. 무기를 들고 다니는 거는 진짜 극소수 극한 상황에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쓸 수 있어 라고 해서 이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 이제 발표가 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또 어제 한동안 또 문제였던 게 이따우라는 이제 브라질 1위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간 이제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영 은행이 아니라 이따우라고 하면은, 이따가 이제 돌이라는 뜻이고요. 우가 이제 검은색이라는 것인데, 어쨌든 이따우가, 어떤 분은 한국에서 우리가 처음에 이민 오고 했을 때 장난으로 이따우 그러니까 나 돈 이따오 이렇게 해서 이따오가 생긴 거 아니냐라는 우스개가 있습니다.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거 아재 개그 아니고요. 나 돈 있다오. 근데 그게 아니라 있다라는 것은 이제 돌이라는 것이고, 우라는 건 검은색이라는 건 얘기인데, 어찌됐건 이제 이런 이 은행에서 어제 온종일 거래가 안 된 겁니다. 어플리케이션도 그렇고 사이트도 그렇고 접속이 안 되는 겁니다. 1위 기업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고 났더니, 야, 내 잔고 어디 갔어? 잔고가 없어지고 180, 그러니까 100불도 안 되는 돈이지만 왜 마이너스야? 이거 뭐가 잘못됐네? 그 누구는, 야, 밤새껏 술 먹고 뭐 해서 돈 다 썼는데 그 돈이 그대로 있고 더군다나 돈이 더 들어왔네. 그래서 서로 이제 굉장히 운수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은행에서 이걸 당연히 정리를 했고요. 문제되는 걸 다 깔끔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설명드린 이유가, 한국의 은행에 제가 거래를 잘 안 해서 모르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든 간에 그것은 개인의 문제로 취해서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브라질은 그게 아니라 은행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납치를 당했던, 아니면 뭐 새벽이라든가, 아니면 누가 내 크레딧 카드를 도용해서 돈을 함부로 쓰게 되면요, 제가 신고하고 나중에 이거 내가 쓴 거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은행에서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왜냐면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게 은행의 역할이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봐도, 야, 이거 이상한데 이 사람이 이 시간에 이걸 사는 게 문제가 있는데, 그럼 전화해서 물어보든가. 근데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은행에 책임지는데, 한국은 정부한 대로 누가 내 이름을 도용해서 돈을 가져가도 그 책임져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차이가 있는데 브라질 은행에서는 이렇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